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부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또 두 번째로 찾았습니다. 수원에서의 급격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 계기는요. 이제 어제 심야에 발표를 해드린 대로 이 수원에서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 비명이잖아요. 횡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횡사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학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면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우리 국민의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은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딱 3표 차이로 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박광원 대표의 경우는 이제 하위 20%에 들어갔잖아요. 20% 감점을 먹으니까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과 3표 차이로 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역시 이 원내대표답게 수긍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 저번에도 한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중앙지검장 이 교체하자. 그래서 교체 못하겠다. 그래서 법무부와 이 검찰총장 간의 힘교류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는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예. 왜? 지금 야당과 관련된 수사. 저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 예를 들어서 이 대선 여론 조작, 이거 무지개 중요한 건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수사가 참 궁금하다, 이상하다. 왜 이거는 수사가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바로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송경호 지점장, 말하자면 지검장이죠. 지검장.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앙지검이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평가와 기대 그리고 비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우파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MBC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내놓는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흐름이 정반대예요. 민주당이 여전히 앞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MBC 3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MBC가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 박문진 이사장서부터 시작해갖고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문진 이사장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BC의 이 고질병인 불공정 편파 방송,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까지 왜곡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방심위에서 이 재허가 심사를 할 적에 지금 MBC 페널티 점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허가 심사할 때 이게 탈락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이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수원 지역의 이 민심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기 전에 수원에서 지금 여야 대결, 이 대진표가 이제 딱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사실상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지금 이 대결표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자, 그 대부분은 무슨 아시겠지만은요. 우선 수원 갑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현역이 3명이고 2명을 교체하고 있는데 1명은 끝났고 1명은 경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요. 일찍부터 이제 수원 5개 지역구 중에서 빨리 이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이 공천을 완료해서 시간을 많이 뛰는 후보들에게 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전략도 주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전략의 주요에다가 민주당의 비명 행사, 이 공천 작전 때문에 더 유리한 2개의 지원군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선 수원 갑의 경우에는요. 야당에서는 김승원
현역 초선이죠. 이 현역 초선을 다시 이제 공천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을 아주 전략 공천했죠. 그리고 수원 의뢰는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백혜련 검사 출신의 이제 이선 의원인데 3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요. 이 국회 사무처에서 있는 이 홍보기획관 홍유로를 이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병에는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선 의원인 김영진을 다시 공천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타도하기 위해서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 박문규 장관은 이제 수원고등학교 출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원 지역의 특성은 지역 연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 지역 특성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역 특성이 이 정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선호하는 게 지역 민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을 갖다가 장관 임명한 지 4달 만에 바로 이제 우리 후보로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원 정은요. 지금 현재 이 김준혁이가 바로 이제 어젯밤에 이제 경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 김준혁은요. 아주 단단한 이 친명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략기획 부위원장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요. 일찌감치 이제 이수정 교수, 그러니까 이제 경기대학이 이제 수원에 있으니까요. 자, 이수정 교수 또 이제 범죄심리학 전문가로서 또 이미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하고 김준혁이 붙이는 요런 건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광온이가 이수정한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병의 경우에도 박문규가 김영진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 지역에서 최소한도 2개 지역은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원무의 경우에는요. 이제 김진태 의장이 이제 불출마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시장이 지금 출마해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재순 당협위원장하고 김원재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선이 7일, 8일 이틀간 진행돼서 9일 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원 지역의 민심이 급격히 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성공적인 전략. 그래서 일찍이 선수를 딱 뽑아가지고 투입시킨 거.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민주당보다도 훨씬 빨리, 많이 갖게 한 이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연구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투입한, 그러니까 이제 공천 전략도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람몰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이 바람몰이가 또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수원이 지금 아주 이 급격한 민심이 우리 국민의 쪽으로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지역에서 최소한도 말이죠. 이 수원병인 박문규, 그 다음에 수원정인 이수정, 요 2분이 있는 데서는 지금 여론의 이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원의 경우에는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개 선거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 인구가 무려 125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대하고 21대 선거에서는요,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석권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다시 이 격전지인 이 수원을 뒤집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다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벨트의 탈환, 이게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광온 탈락과 관련해 가지고요. 박광온 이제 탈락을 했지만은 이 박광온 하위 20% 덫이 이제 그만큼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위 20%가 되니까 20% 감점을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데 오늘 이제 이 박광훈에는요, 지금 이제 그 경선 결과를 존중한다. 자, 그래서 영통 구민하고 당원 동지께서 큰 지지를 보내주셨지만은 하위 20%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고 이거야말로 부족한 저희 탓이고 죄송하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이 박광훈을 시켜달라는 호소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합당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했고 제가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총선은 통합해야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하는데 어떻게든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준혁 부교수가 이제 결국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이 수원 쪽 반응을 보면은요, 가장 센세이션한 소식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김준혁의 경우에는요, 이 박 의원이 지난 10년간 이 수원정에서 이 활동을 할 때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불과 서너 달 전, 지난해 말에 수원정 출마를 결심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선거 운동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친문 속간에게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경선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 그야말로 비명이기 때문에 쳐낸 것 아니냐. 이러한 횡행한 이런 민심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준혁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박광훈 원내대표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김준혁은요, 수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중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더혁신, 그러니까 당내 혁신 모임인 더새로의 공동대표, 그리고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았고, 정당혁신 추진위원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완전히 공천을 주려고 그냥 계속 인플레를 시킨 거죠. 타이틀을. 예,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평가를 보면은요, 이 내막을 보면은 현역 의원 20% 요거 덫에 걸렸다는 겁니다. 본인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3%포인트, 3표 차. 이 프로테지로 하면은 0.15포인트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에서 진 거예요. 일반 국민 당원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박광훈 의원이 이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게 권리당원 투표에서 졌다.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백봉 신사상을 2번씩이나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2번씩이나 받는 거 이거 매우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이 잘했기 때문에 2번 받은 건데 친명, 딱 비명 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대단하다. 이러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박광훈 분열하면 패배한다 이러면서 수긍을 했지만은 글쎄요, 이 수긍이 결국은 수원 그 당원들의 불만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 최소한도 중도층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할 것이냐, 요거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나. 본인이야 수긍한다고 하지만은요. 자,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명 학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이의 특이한 이 행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재인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도대체 친문 학살을 두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살 어제서부터 이제 의견 표시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경남도에 출마한 후보들하고 사진을 찍고 이 차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미나리 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면서 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재인의 지금 이제 메시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윤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 뭐 윤 대통령한테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이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요,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압수수색이지만은 이게 결국은 지금 왜냐하면 그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못지않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방탄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다. 그러면 친명계들이 지금 대다수 공천이 되고 있고, 이제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당선이 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친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간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측근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을 건드려? 그러면 사법 리스크 방탄? 이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겨잡는 식으로
친문 학살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감정을 갖고 대응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을 끝까지 아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잔류하라. 그리고 홍영표 같은 경우는 나와라. 이런 그 투트랙으로 지금 내가 문재인이가 현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어제 한밤중에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 횡사의 밤이 난 바로 직후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24년 양상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내음 가득한 미나리を드시러 오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매화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양산갑 출마한 이재영 후보도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이죠. 참 웃기는 게 이재영이하고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산갑에는 이재영, 양산을에 누가 나와요? 김두관이가 나오잖아요. 김두관은 이게 이제 친노 원조인데, 김두관은 빼놨어요. 예. 요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밤에 한밤중에 이제 박광원, 비명이잖아요. 이 비명 행사가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정치적인 것 같잖아요. 미나리 축제만 앞에 내세우고 있지, 정치의 정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매화,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이런 거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거론하고 있지 정치는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본인의 심경이 그만큼 복잡하다. 예. 이거를 의미해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거리는 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입장을 내놨어요. 어제 이제 이 김두관이랑 뭐 당연히 어제는 이제 다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여튼 이 출사표 응원한다. 그리고 그 3대 위기를 극복한, 그러니까 이제 민주, 민생, 평화 위기를 극복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달라. 그러면서 말이죠. 예, 크게는 민주당의 승리를 일궈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고 오늘 보면은요. 어제는 이제 당연히 모든 후보들이 단일 대우로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 성격 자체가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 메시지를 냈고, 오늘은 이재영 이 후보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비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지만은 이재영 후보하고 비정치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치성? 이제 문재인이도요. 우선 지금 폐쇄에 지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반명하기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일단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재명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 주되, 내부적으로는 양다리 걸치기. 그래서 일부는 남아라. 그러니까 민주당을 말이죠. 이 친명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 문재인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한 방탄을 씌울 수 있는 정치적인 위상과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임종석에 대해서는 잔류를, 그렇지 못하고 개인별로 뛰어가지고 이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한테는 튀어나와서 무소소라도 뛰어라. 자, 그래서 당 안팎으로 이 방탄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중앙지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중앙지검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건 이미 1차적으로도 중앙지검장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왜냐?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관련 수사는 전부 거의 다 일부만 수원지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만 수원지검에 있는 것이고, 거의 나머지는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여론조작, 이게 이제 김만배하고 신학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이잖아요. 요거를 중앙지검에서 다 수사하는데,
요 수사가 지금 오리무중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거에 대해서 똑바로 수사를 안 하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송경호 지검장인데 이거 송경호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송경호를 여권 내에서 말이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송경호를 갖다가 이거 리더십이 없는 건 아니냐. 예. 그래서 송경호 리더십 위기설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권 안에서는 이럴 바에는 송경호를 갖다가 아웃시켜가지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서울고검장으로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이죠. 한 달쯤 됐죠. 법무부하고 이원호 검찰총장하고 의견이 충돌했다. 뭐냐? 지금 법무부에서는요. 이 송경호를 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이원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놔둬라. 그래서 잔류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송경호 위기설까지 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 선거, 이런 큰 민감한 선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자칫 잘못하면 검찰이 정치수를 한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검찰 독재, 그 다음에 정치 검찰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수사를 수사를 갖다가 계속 해대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하듯이 그러면은 요런 정치 검찰과 탄압 수사, 그렇죠. 검찰 독재 이 프레임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사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견 좀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이해는. 자,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해도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사건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파장 이런 걸 보고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수사 상황에 이거 그렇다고 해서 선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고 신중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불만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돈봉투 아예 한번 불러갖고 안 오니까 더 이상 부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피의자 3명만 지금 수사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총선 이후인 4월 25일로 공판 일정이 서울고법에서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보면서 소환 조사하겠다. 추가적인 조사하겠다. 그래서 요것도 수사가 지금 멈춰 있고요. 그리고 대선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관계자들, 그 법조계의 지금 얘기를 보면은요, 이 정치 상황을 의식하면서 속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정치적인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주변부 움직임을 의식하지 말고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수사하고 결론을 그냥 내버려라. 그게 바로 검찰의 소임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이 이제 비등하다 보니까 이 송경호 지검장에 대한 이 리더십 위기설까지 나오고 인사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MBC 3노조의 긴급 성명문이 되겠습니다. 이 3노조의 성명문의 내용은요.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를 예측하고 있는데 딱 MBC는 민주당이 무려 14%나 이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참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심지어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 걸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딱 MBC만 이렇게 민주당이 우세한 보도가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지난 월요일 날 이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7.5%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다른 조사도 대부분인데, 예, 뭐 기본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려 말이죠. 무려 MBC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31%, 14%를 민주당이 앞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뽑을래?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앞선다. 그런데 이거를 보도하는 기자가 장슬기 기자인데요. 장슬기 기자조차도 이거를 그대로 보도하기가 민망스러운지 MBC 패널 조사는 일반 여론조사 흐름과는 좀 다르다.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패널 응답자의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5개 문장을 할애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청자한테 해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수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앞세워 도대체 보도하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MBC가 지난 12월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서 패널 조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4차례. 국민의힘은 대충 30%에서 한 31%, 민주당은 한 40에서 45%,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심을 떠나는 공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MBC 전화표에서만 민주당이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패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패널이 지나치게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말이죠. 3차례 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은 핵심 지지층이 전체 1265명인데 국민의힘은 그중에서 285명, 민주당이 386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패널 자체가. 이 조사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응답에는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이런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패널들의 인식이 변화하는지를 추적 관찰한다는 취지의 이런 패널 조사인데 이렇게 열성 지지층으로 오염돼서 민심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런 비싼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오히려 욕만 먹는데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슬기 기자, 이 보도 기자는요, 패널 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MBC의 다른 전화 면접 조사에서 박빙이었던 양당 지지율이 2월 들어서 국민의힘 상승세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5.5% 앞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앞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여론조사 M입니다. M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5.5%가 앞서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앞서니까 아예 앞선다고 말만 하고 5.5 앞선다는 수치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예.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그리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이라 이거예요.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게 또 보도를 갖다가 축소 보도한다는 겁니다. 2줄 정도밖에 보도 안 해요. 이걸 보면 과연 MBC 보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예. 그래서 민심과는 정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MBC. 이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김어준을 능가하는 MBC다. 이런 조롱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짓거리마다 MBC가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